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2023년 대비 전공영어, 임용고사 전공영어 기출 풀이 및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2021년 11월 27일 날 있었던 시험에 대해서 총평을 해보자면 아마 평가원에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문제를 보니까. 그래서 문제 유형이 통사론 3문제, 의문론 3문제가 나왔는데 6문제 공이다. 기출문제에 있었던 유형, 패턴을 그대로 냈습니다. 데이터만 바꿔서. 그래서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이번에는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는 기출문제 과거 10년치만 잘 풀었으면 거의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비추어 봤을 때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교육부 평가원에서도 올해와 같은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말자. 그래서 기출문제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제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이번에는 이제 통사론과 의문론만 나왔지만 내년에도 통사론과 의문론만 나온다는 보장 못 합니다. 머폴로지라든가 히스토리 혹은 프라그마틱스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쪽도 가급적이면 기출문제에 나왔던 것들 유형으로 중심으로 그런 유형 중심으로 아마 올해라기보다 내년이죠. 2022년 노에는 공부를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어떤 분석입니다. 물론 이제 내년 봄쯤에서 코로나가 다 해제돼 버리고 정상화됐다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리엔테이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내년에는 김영문 영학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여러분 이제 자료 오늘 핸드아웃 자료 이렇게 만들었는데 1월에서 4월까지는 영학 개론입니다. 이 중에서 1월과 2월에서는 통사론 중심으로 합니다. 통사론. 신텍스, 그 다음에 엔드, 스쿨 그라마. 이렇게 할 거고요. 3, 4월 달은 히스토리, 그 다음에 포네틱스, 그 다음에 포놀로지, 그 다음에 모폴로지, 그 다음에 마지막 세멘틱스, 그 다음에 프라그마틱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이것만 또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 핸드아웃 자료 있다시피 Introduction to Language 이건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것을 별도로 강좌를 떼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또 그래요. 그래서 이거 내용은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여러분 혼자 공부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영어 자체가 중학교 중3 수준 정도 영어예요. 수준 자체가.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되고 문제는 이제 연습 문제죠. 연습 문제. 이 연습 문제가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전에 기출문제에서 많이 인용해서 냈던 어떤 출제의 근거가 되는 파트가 바로 연습 문제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연습 문제가 책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연습 문제를 제가 풀어드립니다. 다 풀어드립니다. 물론 이 연습 문제 임용고사에 관련된 것만 풀어드립니다. 임용고사에 관련 없는 챕터도 되게 많아요. 거의 3분의 1 이상이 3분의 1 정도 임용고사에 관계 없어요. 임용고사 관계 있는 파트의 연습 문제, 소위 말해서 신텍스,
뭐 history, phonetics, phonology, morphology, semantics, pragmatics 뭐 이런 거, 그 파트에 해당하는 그 챕터의 연습 문제는 제가 다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이 연습 문제도 제가 제공해드립니다. 여러분이 따로 별도로 이제 책을 살 필요가 없어요. 물론 갖고 계신 분들은 참조로 보시면 되고요. 왜 이러냐면 이 책이 판이 지금 10 몇 판까지 나왔어요. 1판에서부터 10 몇 판까지. 저는 이제 이 책을 제가 공부했을 때 이게 몇 판쯤 됐을까? 한 3판? 4판 정도 되는 걸 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학부 때. 3, 4판 정도 되는 걸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 책이 70년대에 나왔습니다. 책이. 초판이. 그래서 되게 오래된 역사가 있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양하게 에디션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4학년들은 최신판을 갖고 있겠죠? 근데 2, 3년 된 친구들은 뭐 한 10판, 그 전 친구들은 뭐 한 7판, 8판, 어떤 친구는 6판, 7판, 막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럼 특정한 책을 내가 하나 골라서 해버리면 나머지 학생들은 또 책을 사란 말이에요? 라고 하는 컴플레인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내용이 거의 뭐 99% 같은데 1% 다른데 페이지 수 다르고 근데 책을 또 사야 돼. 그래서 야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연습 문제는 99%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습 문제를 제가 그냥 제공해드립니다. 문제를 제공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대로 그냥 다운받아서 보시고 저랑 같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 4, 5달을 제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이제 그 다음에 이 영어학 개론의 순서는 거기 있죠. 1페이지에서부터 2페이지까지 쭉 순서가 있으니까 참조로 보시고요.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책을 제본으로 해서 드립니다. 제본. 이것도 제가 오랫동안 책을 만들어서 책을 이제 출판을 해서 소위 말해서 팔아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책으로 만들어서 싹 제공하면 공부할 때는 쌈박하니 좋은데 문제는 매년 이걸 업데이트 하거든요. 이 책을 제가 매년 업데이트 해요. 그러면 작년에 저한테 배웠던 친구가 한 방에 딱 합격을 해서 나가버리면 참 좋을 텐데 지금 상황적으로 그게 좀 어렵잖아요. 재수 정도는 하니까. 그러면 재수하게 되면 책을 또 사야 돼요. 이게 이제 부담이 학생들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년 책을 업데이트하고 또 기출문제가 새로 나오면 거기에 맞는 걸 또 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제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제본은 딱 이게 복사비 정도만 받습니다. 그래서 복사비 정도만 받으니까 저는 제본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본은 제본값은 여러분이 내셔야 돼요. 아마 이 학원에서 그 제본에서 아마 공지사항 올리면 그걸 제본으로 받으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5, 6월 달. 5, 6월은 어떻게 할 것이냐? 5, 6월은 원서 특강입니다. 자, 원서 특강 이제 뭘 할 거냐면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 by Andrew Radford. 지금은 이걸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각 챕터의 연습 문제 풀어드립니다. 대부분 이제 이 영어 원서 특강을 하게 되면 연습 문제 풀이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계속 와서 질문을 해요. 이제 본문은 뭐 학원 선생님이 됐든 대학교 교수님이 됐든 본문은 수업을 나가서 대충 알겠는데 그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연습 문제 답을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아니면 한두 개 뽑아가지고 그냥 풀고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저에게 자꾸 연습 문제 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답을.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수업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 답을 다 제가 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참조로 보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제가 매년 하는데 어떤 경우는 학생들이 syntax and argumentation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by 바자츠. 이분이 쓴 책인데 이 책도 되게 좋아요. 이 두 개가 거의 마카마카해요. 그래서
임용고사 전공용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두 책이 거의 그냥 쌍벽을 이루는 바이블에 해당이 됩니다. 어떤 친구는 이걸 더 선호하고 어떤 친구는 이걸 더 선호해요. 왜냐면 자기가 다녔던 학교에 교수님들이 이걸로 수업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걸로 수업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내용은 거의 뭐 비슷비슷한데 트랜스포메이션 그래머를 쓰셨던 이 앤드류 라드포드 교수님은 이제 퇴직하셨어요. 이분이 제 석사 지도 교수입니다. 이분이 제 석사 논문 지도 교수인데 이분이 지금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셔서 이 책 자체가 새로운 게 들어오질 않아. 그래서 이거는 책이 에디션이 그냥 똑같아요. 퍼스트 에디션이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냥 프린트만 몇 판 프린트만 있지 찍어내기만 하지 여기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좀 편해. 왜냐면 이것도 만약에 에디션이 되게 많으면 학생들이 저는 2판 갖고 있는데요. 선생님 2판으로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저는 7판 갖고 7판으로 해주세요. 막 그러면 어떻게 더 맞추기 힘들어요. 근데 이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되게 편하고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데 임용고사에 나왔던 이 기출문제가 통사로는 여기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 책에서 이제 가끔 내시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이제 이분은 젊은 교수거든요. 이분은 제가 석사를 했을 때 제 지도 교수님이셨잖아요. 이분은 제가 이제 박사를 했던 학교, 저는 런던 대학에서 박사를 했는데 그 런던 대학교 저희 과 선배님이세요, 이분이. 저희 과 선배님. 저보다 한 5년 선배님 되실 거예요. 5년, 4년 선배님 되실 거예요. 제가 가서 박사 막 공부할 때 이분은 이미 박사를 받으시고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자주 우리 학교 오셔서 세미나를 많이 하셨어요. 저 2번 정도 참석을 했는데 엄청 브라이트합니다. 이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앤드류 라드포드 교수님은 캠브리지 학부 석사 박사인데 캠브리지에 당시에 제가 공부했을 때 10대 천재 중에 한 명이라 할 정도로 아주 그냥 똑똑했던 교수님이시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촘스키가 MIT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이 개론서는 이분 책으로 했을 정도로 자기 이론을 가르치는데도 자기 책으로 안 하고 이 교수님 책으로 학부생들 결혼할 때는 할 정도로 이 변형 생성 문법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학생들에게 잘 이해될 수 있도록 글을 잘 썼던 그런 책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에 못지않게 아주 탁월하게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이제 아직 이 교수님 현역에 계셔서 여러 판이 나와요. 계속해서 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해달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상황을 봐서 그때 여러분의 여론이 이건 작년에도 했으니까 올해는 이걸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여론이 강하면 이걸로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각 챕터의 연습 문제. 여기 이제 문제라. 이것도 역시 답이 없어요. 연습 문제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래서 학생들이 연습 문제 답 달라고 난리예요. 학교에서도 제가 대학교에서 전 대학교에서는 이것도 강의하고 이것도 다 강의했거든요.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 연습을 해줘요. 그래서 애들이 열심히 적어가지고 이게 이제 연습의 답들이 돌더라고. 이 학원가에까지 와가지고 우리 학교 학생들이 뭐 이들 팔아먹었나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돌리고 있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는 이걸 할 계획인데요. 왜냐면 이게 이제 좋은 게 아까 말했잖아요. 에디션이 여러 개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편해요, 강의하기가. 학생들 또 책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자꾸 판이 바뀌니까 또 제가 그때 몇 판을 골라야 되니까 좀 고민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이걸 할 계획입니다. 이걸 할 계획인데 혹시 여론이 좀 바뀌어서 이것 좀 많이 해주세요. 이건 다 했는데요. 라든가 아니면 이제 올해 한 5, 6월 달쯤 가서 이거는 그냥 작년에 했던 인강 그대로 올려주시고 이건 새로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여론이.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걸로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7, 8월 달은 기출문제 풀이. 자, 요거 정말 이제 중요해졌죠. 올해 여러분 이제 한번 이렇게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임용고사라고 하는 게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교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교수다. 임용고사 문제로 출제하러 들어갔다. 그럼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지금 내 시험을 보고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가 될 사람들을 뽑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교수라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자, 앞으로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영어 문법, 영어 발음, 그죠? 그 다음 영어의 형태적인 어떤 현상, 영어의 의미적인 거,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이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지 학교 선생님으로서 잘 해나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자, 그렇다면 그 교수님들 문제를 낼 때 어떤 걸 내겠어요? 자,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통사적인 어떤 내용, 그죠? 스쿨 문법에 관한 내용, 또 발음, 음론에 관한 내용, 형태론, 의미론, 그런 걸 내지 않겠어요? 자, 그럼 그런 거를 지금까지 임용고사가 제가 알기로 9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92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왔는데, 그 30년 왔죠, 30년? 30년 동안에 기출을 냈었던 교수님들께서 얼마나 가장 중요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엑기스적인 문제를 내지 않았겠어요? 그분들도 다 교수님들이신데,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서 이건 꼭 알아야 될 통사적 사항이다. 이건 꼭 알아야 될 발음에 관한 사항이다. 이건 꼭 알아야 될 스쿨 그라머 내용이다. 이미 다 내셨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30년 동안 다 내왔어요. 그러면 이제 또 내려고 그러면 더 낼 게 별로 없어요. 아주 이론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미 냈던 기출문제를 어때요? 데이터만 바꿔서, 모양만 살짝 바꿔서 이렇게 낼 가능성이 되게 많고, 최근에 한 5, 6년간의 문제가 이미 기출에 나왔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내는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장담컨대 지금 어떤 그 시점에 봤을 때 임용고사의 문제 80% 정도는 기출에서 나옵니다. 기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문제를 보시라고, 기출문제를. 2022년 기출문제에서부터 역으로 쭉 한번 보세요. 그러면 2022년 거 풀고 나서 21년, 20년, 19년 보면 여기서 나왔네 이게. 여기 나왔네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좀 뭐랄까 이제 약간 좀 내가 자신 있게 말하자면, 기출 문제만 제대로 풀이할 수 있고 기출 문제에 나왔던 내용만 잘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면 80점은 맞습니다. 내년 11월 달에 봐도 80점 맞아요. 그러면 임용고사를 공부하려고 하면 그 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여러분 영어만 있습니까? 교수법 있죠. 일반 영어 있죠. 문학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에 다 하겠어요? 그 많은 범위를. 이거 하세요, 이거. 저는 적극 추천합니다. 이것만 확실하게 해도 여러분, 일반 영어는 모르겠지만, 일반 영어는 그 내용 자체를 다르게 내니까 방법이 없지만, 내용학, 교수법, 문학, 영학, 이 내용학, 특별히 교수법하고 영학, 이 파트는 있잖아요. 거의 80~90% 여기서 다 나옵니다. 기출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1, 4월 달에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너무 빠르잖아요, 기출하기에는. 그죠? 5, 6월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9, 10월 달에 가면 이제 모의고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이때가 딱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제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현재의 계획으로는, Teachers Grammar. 늘 썸머리 정도 할까? 이걸 할까? 썸머리를 할까? 아니면, 지금, 이제 그때가 또 상황을 보겠지만, 만약에 5, 6월 달에 이걸 했잖아요. 그러면 7, 8월 달에 이 원서의 연습 문제만 여기서 할까? 왜냐하면 이 내용학은 이걸 했으면 거의 이 내용이 7, 80% 겹치거든요. 그래서 연습 문제만 이걸 할까? 이건 할까입니다, 할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 봐가지고 또 학생들의 여론을 듣고 해서 제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이 자료에는 이 7, 8월 달에다가 플러스, 기존 모고 문제풀이, 기존
모고 문제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올해 보니까 이거를 7, 8월 달에 하는 것보다는 9, 10월 달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또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9, 10월 달에는 뭐를 하냐면 최종 영역별 모의고사. 영역별 모의고사를 할 겁니다. 이건 뭔 소리냐면 6문제씩 이제 푸는데 첫 주에는 통사론. 벌써 1주에서부터 4주까지는 통사론. 그 다음에 이제 5주는 히스토리. 6주는 음성학 의문론, 7월달은 모폴로지, 그 다음에 푸놀로지, 푸네틱스, 모폴로지. 그 다음 8월달은 최종적으로 시멘틱스나 프라그마틱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우리가 영역별 최종 모의고사라 그래요. 이걸 하면서 플러스 기존은 모고 문제풀이를 여기서 올해는 했었어요. 올해는 여기서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자 이런 것과 이런 것이 이때 밀려서 7, 8월 달 하게 되면 요놈은 일이 가게 됩니다. 일이 가게 됩니다. 아마 이럴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올해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올해 이건 좀 제 자랑이지만 이번에 6문제가 특히 통사론 3문제는 몽땅도 어디서 나왔어요? 9, 10월 달 최종 영역별 모의고사하고 기존 모고풀이 문제에서 그대로 다 나왔어요.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뭐 문제가 그대로 나왔다라는 게 아니고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제가 출제원에 가서 원래 훔쳐오지 않는 이상 불가능. 내용 자체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9, 10월 달에는. 그리고 이 최종 영역별 이 모의고사는 제가 창작한 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새로운 거. 그 다음에 기존 모고풀이는 김영문이 만든 거. 제가 임용고사만 여기서 10년 넘게 강의했잖아요. 그럼 그 전에 만들었던 문제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풀어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그랬지만 재밌게도 기존에 풀었던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꼭 올해 9, 10월 달에 풀었던 게 아니고 예전에 했던 거. 그래서 가끔 이제 연락이 오는 거 보면 재수, 삼수 했던 친구들이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와. 선생님, 올해 게 아니고요. 작년에, 재작년에 선생님한테 배웠던 내용이 이번에 나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풀었던 문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11월 달. 11월은 최종, 이건 이제 모의고사죠. 최종 뭐랄까, 실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는 뭐냐면, 문제 6문제를 영역별로만 내는 게 아니고, 6문제 안에 통사론 3문제, 2문제, 그 다음 의문론 2, 3문제, 그 다음에 모폴로지라든가 히스토리라든가 프라그마틱스 1문제 섞어서 완전 정말 실전 모의고사 똑같이 6문제를 우리가 풀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추가로 또 6문제를 풀어 드립니다. 이때 6문제는 내가 기존에 또 만들었던 거. 제가 이제 올해 강의하다 보니까 자료가 많잖아요.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12문제를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올해 했던 것처럼, linguistics for non-linguist 라고 하는 영어 결혼서가 있습니다. 영어 결혼서가, 넘버 1, 넘버 2가 있는데, 넘버 1의 영어학 결혼서. 이게 바로, 프람킨, Introduction to Language를 말하는데, 빅토리아 프람킨이 쓴 책, Introduction to Language가 넘버 1. 넘버 2가 바로 Linguistics for Non-Linguist라고 하는 영어 결혼서예요. 누가 썼냐면 파카인 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이건 공저입니다. 이것도 공저입니다. 프람킨 앤 로드만이 쓴 책이에요. 근데 나중에 로드만 말고 뒤에 또 한 사람이 그 제자가 추가돼서 썼는데 프람킨은 돌아가셨어요. 프람킨이 쓴 초판이 1972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빅토리아 프람킨은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분이 나이가 그때 이미 교수님으로서 거의 40, 50대 교수님이셨어요. 그때 50도 넘으셨나? 그러니까 돌아가셨어요. 70년대 때 교수님 하셨다니까요. 지금 몇 년 전입니까? 70년이면. 한참 전이잖아요. 돌아가셨어요.
파커니 로알리도 역시 공저입니다. Linguistics for Linguists. 근데 이제 이 책이 왜 이제 갑자기 뜨기 시작했냐면, 이게 서울대 영어교육과에서 서울대 사범대 영어교육과에서 영어학 개론서로 이 책을 써요. 그래 그때 그 서울대 사범대 영어과 사범대 영어 영문과 사범대 영어 영문과는 아니지, 사범대 영어교육과지. 사범대 영어교육과 교수님께서 출제 이용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아. 왜냐면 그때 여기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그래가지고 또 그 한참 이틀을 쳤었어요, 몇 년간. 어쨌든 이 두 개 책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최소한 제가 연습 문제는 다 풀어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출문제 보면 연습 문제에서 다 내거든. 왜? 연습 문제에 답이 없어. 그래서 교수들이 아주 선호하고 있어. 그 다음에 원서로서는 이 두 책. 그래서 제가 최소한 김영문한테 영어학 일을 들었으면 통사로는 끝. 더 이상 할 것이 없다. 할 정도로 제가 문제면 문제, 뭐 원서, 내용이면 내용학 다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음문론, 음성학, 모폴로지 이것도 이 데이터들은 크게 어려운 문제를 잘 안 내더라고요. 거의 개론서 수준에서 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크게 김영문 영학 개론만 들으면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3년도 대비 2022년 1월부터 11월까지 제 수업 스케줄입니다. 참조로 해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022년 문제가 과연 어떻게 나왔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문제 보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출문제에서 그거 다 냈더라. 예전에 나왔던 문제에서 다 냈더라. 데이터만 바꾸더라.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하더라. 라고 하는 거. 한번 정말 그런가? 또 김명문 선생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그런 문제들도 가끔 있기도 하잖아요. 이상한 문제도 있고요. 과연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페이지 가서 이제 기출문제 분석 개관해 보시면 2014년부터 22년 이제 올해 11월까지 영역별 기출문제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쭉 보세요. 통사로운 영문법에서 몇 문제가 나왔고, 음성학 음문론에서 몇 문제 나왔고, 형태론에서 몇 문제가 나왔고, 자, 2022년 볼까요? 2022년 보니까 통사론에서 3문제, 음성학에서 3문제. 2021년 보니까 통사론에서 3문제, 음성학에서 2문제, 형태론에서 1문제. 2022년은 통사론에서는 3문제, 그 다음에 음성학에서 3문제, 1문제는 화형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화형론이 이제 때에 따라서 화형론은 교수법에 넣기도 하고 영어학에 넣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 그 개수를 셀 때 이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19년, 18년 보면 대체적으로 통사론, 영문법 쪽에서 50%. 그 다음에 음성학, 음문론에서 한 30-40% 정도? 아니죠. 40% 정도? 그리고 10% 정도가 이제 나머지 형태론, 의미론, 화형론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론, 의미론, 화형론은 또 너무 여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쓸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 개론만 하시면 됩니다. 문제 보세요. 몇 문제 나왔나? 형태론, 의문론, 전체 통 털어서 4문제입니다. 몇 년 동안? 거의 10여 년 동안.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걸 잘 보시면 이해할 겁니다. 자, 그 밑에 특히 봅시다. 통사론에는 이론 문제가 강화됐습니다. 자, 올해 이론 문제가 뭐 나왔죠? 서브 제이슨스 나왔죠. 그렇죠? 서브 제이슨스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 또 뭐가 나왔습니까? constituent 테스트가 나왔죠. constituent. 그 다음에 엑스바 티오리 나왔죠. 원대치. 이런 문제들이 이론이 좀 강화되는 그러한 경향이 좀씩 있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 다음에 전공 B형의 2번 문제를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VP 엘립시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헤드 무브먼트. 여기서 헤드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은 V to I 무브먼트. 이런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다 통사론의 이론 중심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스쿨 그라마는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몽땅 다 통사론의 이론 문제가 이번에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에서부터 4월달까지 여러분한테 해드리는, 특별히 1월에서부터 2월달까지 해드리는 그 통사론의 이론 문제 여러분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의문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큰 어려운 이론은 이번에 다행히 나오질 않았어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뭐 의문자질, 코로나리라든가 엔테리어 그런 거 있잖아요. man of articulation, 그다음 place of articulation 관련된 그런 자질 문제 정도, 그다음에 aspiration 규칙, 그렇죠? aspiration 규칙, 그 두 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나마 다행스럽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2, 3년 전에는 의문론이 꽤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오케이, 어쨌든 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통사론의 이론에 좀 중점을 두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음성학 의문론은 올해 문제는 밑에 읽어보시면 올해 2022년 올해는 기존 기출문제 유형으로만 냈는데 실라빅 컨소넌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를 같은 음소 자질 문제, aspiration 규칙, 아주 기초적이고 데이터 분석만 잘하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다행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형태론, 의미론, 화형론은 올해 답이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건지 이제 감 잡히시죠? 아하, 통사로는 기본적인 그 이론들, 전통적으로 중요하다고 한 이론들을 철저히 공부해 주시고, 음성과 의문론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음성과 의문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자음, 모음, 자질. 그 다음에 포놀로지컬 룰.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잘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다행스럽게도 다 그런 문제만 나왔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통사론 뭐 히스토리 이런 거 안 나왔으니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항상 해왔던 대로 기초적인 것만 공부하시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6페이지에 여러분이 보시면 영학의 레퍼런스들이 있죠. 그래서 영학 우리 임용고사 영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를 해야 될까? 그렇죠? 전공 영학입니다. 영학. 김영문 영학이니까 이 영학에서는 어떤 책들을 봐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기본적인 책들을 6페이지에서 해놨습니다. 뭐 고급 영문법 해설 문용 선생님이 쓰신 것, Introduction to Language from Kin, Linguistics for the Linguistics, 그다음 Parker and Riley, A Course in Phonetics, 그다음 Applied Phonology. 자, Applied Phonology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by 야바스. 여기 지금 음성학 의문론에서 최근에 가장 대세입니다. 최근에 대세가 되는 책입니다. 원서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많은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뭐 수업을 한다든가 혹은 뭐 문제를 낸다든가 모의고사 문제를 낸다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음성학 의문론 책이 되겠고, 그 다음에 English Syntax and Argumentation, 바자트 제가 설명했죠. Transformational Syntax, 앤드루 라드포드 설명했고요. 또 그 이외의 그 통사론에서 꽤 인기 있고 유명한 책이 by 앤드류 카니가 쓴 Syntax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꽤 유명합니다. 올해는 제가 이거 연습 문제만 12월 달에 해드렸어요. 연습 문제만 뽑아가지고. 아마 내년에도 아마 제가 시간 되면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이 책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게 이미 아까 했던 것처럼 앤드루 라드포드의 트랜스포메이션 그래머하고 바자트의 Syntax and Argumentation이라고 하는 책의 그 내용이 거의 이 책 내용이 90%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또 반복해서 이것만 따로 강의할 필요는 제가 보기에는 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골라서 할 수도 있겠죠. 뭐 바자트 책 대신에 나는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교수님도 계시니까 그야 취향이니까. 어쨌든 이 세 권을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세 권 중에 한 권하고 나머지는 연습 문제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연습 문제. 혹시 여력이 되면 제가 풀어드릴게요. 제가 올해는 해드렸어요. 올해는 연습 문제는 다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tudent's Grammar of English Language, 쿼크 앤 그린바움에서 이 책은 뭐냐면 문용 선생님이 쓰신 고급 영문법 해설의 기초가 되는 원서입니다. 그래서 문용 선생님이 이 쿼크 앤 그린바움이 쓴 그 책을 토대로 해서 이걸 번역을 해서, 번역이라고 뭐라 그러지?
그대로 번역은 아니고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잘 자기가 이제 뭐랄까 잘 이렇게 섭취를 하셔가지고 만들어서 쓴 책,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원서로 보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보셔도 되는데 쿼크 앤 그린바움 책은 영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굳이 여러분 이 책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내용들 중에서 임용고사에 나오는 책들은 어디가 들어있냐면 그 바로 밑에 Teacher's Grammar of English, 론 콰니슨. 론 콰니슨, 여러분 티지라고 부르잖아요. Teacher's Grammar에 거의 다 들어있어요. 특히 임용고사에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굳이 쿼크 앤 그린바움이 쓴 책은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로 딱 지금까지 한 문제가 여기서 나왔어요. 쿼크 앤 그린바움 책에서 한 문제가. 근데 무척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런 문제를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한참 반짝하니 이 책 막 뭐 원서 특강 하자 하고 뭐 학생들끼리 뭐랄까 뭐 스터디하고 그런 게 좀 유행을 했다가 요새는 좀 잠잠해졌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보다는 저는 티처스 그라마를 추천합니다. 스쿨 그라마 책으로는 이 책이 가장 쉽고 좋습니다. 이 책은 거기 쿼크 앤 그린바움은 누구를 위한 책이냐 하면 원어민 중에서도 전공을 영어 영문학을 하고 있는 영국이나 미국의 원어민 학생들 혹은 중고등학교 영어 교사들, 영국이나 미국이 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무척 어려워요. 반면에 론 콰니슨 Teacher's Grammar는 누구를 위한 책이냐면 영어권이 아닌 비영어권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딱 우리와 같은 거죠. 여러분과 같은 외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위한 책인데 내용이 쉬워요. 영어 수준이 중3 수준이에요. 중3 수준. 내용이 아주 쉬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냥 혼자 쭉 읽어도 뭐 한 달이면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냥 저는 가급적이면 그냥 여러분 스터디 하라고 그래요. 스터디. 이걸 돈 주고 하고 해도 들 필요 없어요. 그냥 스터디 하세요. 왜냐 혼자는 공부 잘 안 되니까 서너 명이 짜가지고 내가 챕터 1, 네가 챕터 2, 네가 챕터 3 해갖고 요약 정리 따기고 와서 그것만 돌려보면 되고 또 심지어는요 이 책은 안 해도 되는 게 이 책의 최고의 장점이 뭐냐면 각 챕터별로 썸머리라는 게 있어요. 썸머리. 이게 기가 막힙니다.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추천드려요. 이 책은 내용 볼 필요 없다. 사실. 썸머리만 보면 끝. 썸머리가 기가 막혀요. 근데 한 장 아니면 두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챕터 몇십 페이지가 한 장 아니면 두 장의 썸머리로 되어 있어요. 요거 기가 막혀요. 요것만 보세요. 요거 보고 그냥 여기 나오는 데이터 외우시면 되고 연습 문제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의 최고의 또 장점이 뭐냐면 연습 문제가 뒤에 답이 다 들어있어. 답이 다 있어. 근데 제가 해줄 필요가 없어. 답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 여러분이 혼자 공부하기에 최적의 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3명 정도, 2명은 너무 적고 3명, 4명이 스터디 하게 되면 따봉이에요, 따봉.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끝내버리세요, 이거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그래마 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역시 이런 책에 그냥 반복되는 그런 책이에요. 이건 제가 읽고, 제가 보고 필요한 데이터 뽑아가지고 그냥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데 제가 내면 됩니다. 굳이 여러분이 시간 들여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오리엔테이션은 다 마치고요. 기출문제를 한번 저희들이 가볍게 한번 살펴봅시다.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나왔나? 이 오리엔테이션을 듣는 많은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올해 임용고사를 보신 분도 있을 테고 지금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뭐 대학교 3학년 혹은 4학년 혹은 졸업했지만 임용고사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아서 이제 한번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한번 보시고 임용고사라는 게 이런 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일단 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핸드아웃적으로 7페이지 보시면 올해 임용고사에 나왔던 통사론 문제가 A형 7번입니다. A형 7번은 뭐가 나왔냐면 A번 보면 두 가지의 이론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뭐냐면 constituent test입니다. conjunction. conjunction을 통해서 뭐라고 나왔냐면 A and B 의 경우에
A와 B는 반드시 같은 펑션이어야 돼. 같은 펑션. 혹은 같은 폼이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같은 폼부터 봅시다. 자, A가 나운이면 B도 나운이 와야 돼요. 그쵸? 예를 들자면, 자, I like, the desk and the chair. The desk and the chair는 둘 다 NP잖아요. 그죠? 다 명사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I like the desk and happy. 이렇게 하면 영어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자, and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거는 NP고요. 뒤에 있는 거는 형용사랑 AP. 즉, 폼이 달라. 즉, 품사가 다른 게 이렇게 넣을 수 없다. 이게 바로 컨정션 룰이에요. 컨정션은 같은 폼이 와야 돼요. 혹은 같은 펑션이 와야 됩니다. 기능이 같아야 돼요. 같은 기능. 예를 들자면, 자, 컴플리먼트가 오면 and 컴플리먼트가 와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John likes the desk and, 자, 데스크가 컴플리먼트잖아요. happily. 이건 애정태예요. 이렇게는 쓸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폼도 다르지만 기능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컴플리먼트이고 이건 애정트라는 거죠. 그래서 컴플리먼트하고 애정트를 이렇게 섞어 쓸 수는 없다. 그게 컨정션 룰이에요. 그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세요. 자, 두 번째 줄을 보면 A compliment can be conjoined by another compliment. 컴플리먼트는 컴플리먼트가 나와야지 다른 게 나올 수 없다 그 말이죠. If it is combined with an adjunct. 그게 만약에 컴플리먼트가 애정트랑 연결이 되면 비문이다. 1번 A, B 보세요. 자, compliment, the nature of the threat. 그죠? 그다음 where it came from. 이것도 compliment라는 거죠. 그런데 B번처럼 compliment and adjunct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나왔냐면 원대치가 나왔죠. 원대치는 뭐냐면 자, 원으로 대치될 때는 그 다음에 나오는 요소들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애정태해야 돼요. 그렇지, 원이 나와 있는데 그 뒤에 혹은 앞에 이게 컴플리먼트가 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원 자체가 n바니까. 근데 컴플리먼트는 n바 속에 dim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n바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이론입니다. 이 이론. X바 테오리의 이론이죠. 그래서 2번에 A, B를 보시면 2번에 A의 and 다음에 the one from Japan 있죠. 이때 one은 원대치잖아요. one, n바예요. 그런데 from Japan에서 from Japan은 애정태예요. 그래서 정문이에요. 반면에 the one of Japan, of Japan은 컴플리먼트예요. 컴플리먼트는 올 수 없어요. 그래서 2번의 B는 비문이에요. 이렇게 지문 A를 주고 나서 지문 B에 가가지고 1번과 2번을 주고 나서 거기에 나와 있는 the Korean이 컴플리먼트냐 애정트냐. 자, 컴플리먼트로 쓰이게 되면 코리안이라는 게 뜻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컴플리먼트로 쓰이게 되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과목이죠, 과목. 한국어라는 과목, 즉 한국어라고 하는 랭귀지의 뜻이 랭귀지 뜻. 반면에 애정트로 쓰이게 되면 한국인이라는 국적을 뜻해요. 국적, nationality. 이게 그 중의적이에요, 코리아는. 그리고 나서 지문 B에 1, 2번을 주고 나서 자, the linguistics and Korean professor. 언어학과 교수이면서 코리안 프로페서다. 그럼 이때 코리안이 컴플리먼트로 쓰이고 있을까요? 애정트로 쓰이고 있을까요? 이거는 컴플리먼트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and 앞에 the linguistics가 컴플리먼트니까. 컴플리먼트 and 컴플리먼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코리안이 컴플리먼트로 쓰게 되면 뜻이 뭐라고 했어요? 랭귀지죠. 그래서 1번의 코리안은 뭐죠?
한국어라고 하는 랭귀지로 해석하셔야 되고요. 2번의 경우에는 The Korean One 그랬어요. 원 나왔어요. 원. 원 앞에 나오거나 뒤에 나온 놈은 이런 놈들은 뭐라 그랬어요? 에전트라 그랬잖아요. 에전트. 그러면 코리안이 에전트면 뜻이 뭐라 그랬어요? 국적, 내셔널리티. 그래서 2번의 경우에 코리안은 국적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공 B 2번 문제에 보면 이게 이제 VP 엘립시스하고 헤드 무브먼트라는 게 나와 있어요. 지문 A에서는 뭐를 설명하고 있냐면 VP 엘립시스하고 헤드 무브먼트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VP 엘립시스는 말 그대로 VP를 생략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헤드 무브먼트는 여기에서는 헤드 무브먼트가 뭐냐면 동사가 어디로 이동하는 거? I 자리로 이동하는 거. 그래서 verb가 I로 이동하는 헤드 무브먼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Joe finished the cake에서 원래는 Joe가 있고 T 자리에 T는 인풀이라는 뜻이죠. T는 인풀. 그래서 TP, T바 T, VP, B바 V0. 그렇죠? 여기에 주어 NP 해서 요 verb가 T 자리로 이동한다. T는 뭐예요? tense, 시제나 agreement를 동사가 여기 동사 원형이 옵니다. 동사 원형이 와가지고 요놈이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 가서 시제하고 agreement를 받는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의 A, B를 보시면 finish the cake에서 finish가 어디로 이동을 해요? T 자리로 가가지고 ED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finished가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head movement라고 그래요. 그 다음 VP 엘립시스는 뭐냐면 3번의 A, B를 보시면 Joe didn't finish the cake, but Mary finished the cake. 그 다음에 Joe didn't finish the cake, but Mary did. 하고 finish the cake을 생략을 쫙 해버렸어요. 이게 VP 엘립시스예요. 자, 그런데 VP 엘립시스를 할 때 조건이 뭐가 있죠? 조건이 뭐가 있어요? 그 T 자리에, 즉 조동사 자리잖아요. 여기가. 조동사 자리에 조동사가 있으면 그냥 VP만 쫙 생략하면 돼요. 근데 조동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조동사가 없으면 생략을 하고 대신 여기다가 do를 넣어주죠. dummy do를 넣어줍니다. 과거면 did, 3인칭 단수면 does 이렇게 해준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이제 dummy do를 삽입하는 겁니다. 요걸 지문 A에서 설명을 해준 다음에 지문 B에 가가지고 기평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기평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이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지. 자, derive 3B and 4B 3번의 B와 4번의 B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3번의 C와 4번의 C를 우리 prevent 못 나오도록 막기 위해서는 a certain order of syntactic operations 어떤 통사적인 operation이 순서대로 일어나야 된다. 예를 들자면 3번의 B의 경우에 Joe didn't finish the cake but Mary did. 그 다음 finish the cake은 VP 엘립시스를 했잖아요. 이 경우에는 1번이라고 하는 규칙. 여기서는 1번 규칙이 뭐겠어요? VP 엘립시스 아니면 헤드 무브먼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1번, 여기 2번 이든지 여기 2번이고 여기 1번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고 4번의 B의 경우에는 2번이 1번보다 먼저 일어나야 된다. 1번이 뭐겠어요? VP 엘립시스겠죠. 2번은 헤드 무브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말이 되는 거죠. 3번의 B를 보세요. 자, finish the cake. 이게 2번 뭐죠? 헤드 무브먼트죠. 만약에 헤드 무브먼트가 먼저 일어나 버리면 finish가 먼저 이동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4번의 B의 경우에는 반대죠. 4번의 경우에는 was 뭐가 있죠? listening. 요게 VP예요. 요게 VP예요. VP가 두 개 있죠. 요것도 VP고 요것도 VP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T 자리에 가서 T. 여기. 사실은 이제 was가 아니고 사실은 뭐겠어요? B겠죠, B. 원형이 와야 되니까. 여기가 과거형 ED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는 요 놈이 요렇게 이동을 먼저 해야 되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was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놈이 이제 이동하고 없겠죠? 그리고 나서 뭐요? 요 놈 전체를 생략해야 되겠죠. 그쵸? 이 전체를, 이 사람은 이 전체를 다 하나의 VP로 봤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러지 않고 VP를 만약에 먼저, 생략을 해버리게 되면 was까지, 아니, was가 아니, B지, B.
비리스닝까지가 이게 생략이 돼버려. 그럼 이동할 게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이동할 게 없어요. 그럼 이제 더미들을 넣어야 되잖아요. 더미들 되면 어떻게 됐어요? did가 돼버리겠죠. 그 did가 되면 비문이 됩니다. 4번에 C를 보세요. did를 넣으면 비문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동사 was가 있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조동사가 있을 때는 조동사를 우리가 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경우에는 서브 제선스 문제가 나왔잖아요. 서브 제선스의 경우에 자, 서브 제선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서브 제선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렉시컬 아이템이 이동을 하는데 NP나 S를 TP라고도 그랬죠. TP를 한 번만 건너갈 수가 있다. 두 번 이상은 건너가서는 안 된다. 그 비문이다. 이게 서브 제선스의 규칙이에요. 이걸 이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바운딩 노드를 여기다 하나 더 추가했어. 즉 S바를 추가했어. 이걸 이 사람 CP라 그랬죠. 그래서 NP, S, CP 이렇게 추가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죠. 선생님 그러면 NP나 S만이 맞아요? CP도 맞아요? 설명하려면 it takes a long time. 너무 어려워요. 그냥 이 문제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3개로 했으니까 3개로 해줍시다. 엄밀하게 말하면 CP, S바는 바운딩 노드가 아니에요. 이건 베리어라고 그래, 베리어. 되게 어려운 말. 그냥 복잡하니까 설명 안 하고 그냥 NP, TP가 바운딩 노드입니다. 하나는 오케이. 그러나 2개 이상은 no, 안 된다. 요거 서브 제선스예요. 그렇게 마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what이 broke의 목적어 자리에 있다가 제일 앞으로 이동했죠. 그렇죠? 그렇게 이동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B번 보세요. 그러면 이 WH choice가 broke의 목적어 자리에 있다. 그 다음 어디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spec CP 자리. spec CP 자리로 이동하죠. 그래서 이 일에 한번 가. 여기에 비어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해요. 이거 보고 우리가 사이클링 무브먼트라고 그러죠. 이거 인정한다 그랬어요. 사이클링 무브먼트를 영어에서는.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서 한 번 건너가게 되면, 여기서는 뭐를 건너가요? TP를 건너가야 되죠. TP, B를 했었잖아요. 여기를 한 번 건너가. 근데 한 번 건너가는 오케이잖아. 한 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뭐를 건너가? 이 NP를 건너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NP를 건너가야 돼. 그 앞에도 TP가 있죠. 그럼 이것도 건너가야죠. 이렇게. 근데 한꺼번에 TP하고 NP를 건너갔죠. 그래서 비문이다. 이게 서브 제선스 규칙이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여기서 이제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 일종의 이제 회피처, escape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데 문제는 컴플리먼트이면 무엇의 컴플리먼트? verb. 동사의 컴플리먼트이면 이건 바운딩 노드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동사의 컴플리먼트이면 동사의 컴플리먼트가 뭐가 될 수 있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CP나 혹은 TP나 혹은 NP겠죠. 동사의 목적격은 뭐가 돼요? 절이거나 명사밖에 안 되겠죠. 그렇죠? I think that John is smart 하면 that John is smart가 목적절이잖아요. 그러니까 verb의 컴플리먼트는 CP, TP 하면 NP겠죠. 그래서 verb의 NP나 verb의 TP나 verb의 CP는 바운딩 노드로 카운트를 안 해요. 바운딩 노드가 안 된다. 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카운트에서 하나 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3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1번에 그러면 이제 B번이겠죠. B를 잘 보세요. 자, 이때 1번의 B의 경우에 이 what이라고 하는 게 이동을 하게 되면 비문이 되죠. 그런데 보면 제가 아까 했잖아요. 자, TP 여기에 CP 그 다음에 여기에 NP 여기에 TP. 자, what이 여기에 가 있잖아요. what이 여기에
이제 broke의 목적어 자리. 이 목적어 자리에 있다가 일이 한번 가죠. 여기 쉬죠. 스펙 자리 쉬어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하게 이제 일이 가는 거죠. 그러면 자, 요렇게 한 번 건너갈 때 요건 건너갔잖아요. 그건 오케이야. 한 번은 오케이라 그랬잖아, 한 번. 근데 여기서가 문제가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면 몇 개를 건너가야 돼요? 3개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3개를 건너가요. 그런데 그래서 비문이에요. 그래서 비문.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사의 컴플리먼트면 바운딩 노드가 아니야. 그럼 동사의 컴플리먼트는 뭐죠? 1번의 A, B를 보세요. 자, here the rumor죠. 루머가 여기 있잖아. the rumor. here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here의 목적어인 이 the rumor는 바운딩 노드에서 카운트를 안 해주니까 요건 하나 빠지겠죠. 그래도 CP하고 TP를 건너가니까 이건 아웃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그런데 그 밑줄 친 부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Bearing the above description in mind, let us reconsider sentence 1. When what undergoes the second cycle of WH movement in 1. 자, 요게 first cycle이죠. first cycle. 요게 second cycle이에요. 여기에서 한 방에 이렇게 가니까. 자, 이 second cycle에서, 이 말이죠. second cycle에서 WH movement가 건너갑니다. 무엇을 건너갑니까? 2개의 바운딩 노드. 2개의 바운딩 노드가 뭐예요? 요놈과 요놈이죠. 2개의 바운딩을 건너갑니다. 왜냐하면 이 NP는 더 이상 바운딩 노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noun phrase죠. 왜요? here의 목적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문 B에 가서 3개의 문장을 주고 한 문장의 비문인데 그게 왜 비문인지 설명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운딩 노드가 어떻게 바운딩 노드인지. 자, 1번의 경우에는 정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which actress가 자, you think 다음에 that 다음에 John 쭉 다음에 WH. 자, 요놈이 어디로 가겠어? 이리 가겠죠? 여기 스펙 자리에 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한번 살펴봅시다. 뭐가 문제가 되는지. WH가 건너가게 될 경우에, 1번과 2번과 3번 중에, B문이 2번이고, 정문이라고 그러는데 말을 잘못했네. B문이 2번이고, 1번과 3번은 정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정문인지. 자, first cycle 봅시다. first cycle 보니까 뭘 건너가야 되죠? TP를 건너가 있죠. 근데 한 번은 오케이. 그 다음 여기에서 요렇게 건너갔죠? 그럼 몇 개를 건너가세요? 여기 TP. 여기가 뭐죠? CP. 2개를 건너가 있잖아요. 2개를 건너가면 비문이어야 되는데. 왜 정문이지? 정문이랬죠. 이유가 뭐예요? 자, CP가 think의 뭐죠? 목적절이잖아요. 컴플리먼트예요. 컴플리먼트. 자, 동사의 컴플리먼트는 카운트를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자, 2번. 이건 비문이야, 2번은. 자, 왜 그럴까? 볼까요? 여기는 자, TP 다음에 NP picture of 여기 WH 프레즈가 있죠. 그 다음에 scale 블라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있다가 요놈이 어디로 건너갈까요? 어디로 건너가야 되겠어요? 이렇게 건너가야 되겠죠. 여기 WH 이렇게 건너가면 몇 개를 건너가야 되죠? 2개를 건너가죠. 그래서 아웃이에요. 왜냐하면 이 TP나 NP는 무엇의 목적어 자리가 아니잖아요. 목적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바운딩 노드로 카운트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비문이에요. 그 다음 3번. 3번의 경우에는 자, John 여기 TP겠죠. 그 다음에 believe 다음에 TP 그 다음에 spoiled. 근데 여기에 있다가죠. 여기에 있다가 요놈이 이렇게 해서 WH가 여기가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TP하고 요 TP를 2개 건너갔죠. 2개 건너가면 안 되잖아요. 서브 전세에 하면. 그러나 정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쪽 TP는 요 believe의 컴플리먼트이기 때문에 카운트를 안 해요. 하나만 건너가죠. 그래서 오케이. 이건 정문. 이해됐죠? 요렇게
하는 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13페이지 의문문의 A형 4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L과 R이 각각 음소로서 작동을 하고 있죠. 음소로서 작동을 한다는 것은 L과 R을 바꿨을 때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play, pray. 다른 단어잖아요. 다른 의미예요. bleed, breed.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L과 L이 음소로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그 밑에 별표 쳐져 있는 거 보니까 스 다음에 L이 나올 때, 스 다음에 그 다음에 이 R이 나올 때, R이 나올 때 이때는 요놈이 음소로서 작동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여기에서 또 트에서 작동을 안 해요. 요 스에서도 작동을 안 하고 이 L이 음소로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L과 R이. 그 다음 드. 이 경우에도 이 L과 R이 음소로 작동을 안 해요. 그쵸? 그 다음에 S, L. 여기서도 이 S가 음소로 작동을 안 해요. L이 음소로 작동을 안 해요. 요 뒤에 나오면. 그 다음에 슈. 그 다음에 L이 나오고, 슈 나오고, 그 다음에 R. 자, 이때 이 L도 음소로 작동을 안 해요. 요 소리 다음에 나올 때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L과 이 R이 요 소리들 다음에서는 음소로 작동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공통적으로 이 소리들의 공통성이 뭐냐? 공통점. 이게 뭐냐? 이거 찾아라. 그러면 찾아봤더니 코로나리더라 이 말이에요. 코로나리라고 하는 게 뭐죠? 발음을 할 때 혀끝을 올리는 거. 스, 느, 트, 스. 끝이 올라가는 거죠. 끝이 올라가는 것을 코로나 사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밑줄이 코로나 사운드다. 음소 자질들을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aspiration and foot 규칙이 A형 6번에서 나왔죠. 자, 이건 무엇일까? aspiration 규칙을 보니까, 자, 푸트크가 뒤에 바울이 오고, 여기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푸트크가 어떻게 되더라? 기식이 되더라. 이렇게. 이게 아스피레이션 규칙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항상 그런 게 아니더라. 그런 말이죠. 그렇죠?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아닐 때가 어디가 있을까요? 2번에 CD를 볼까요? 2번에 CD를 보면, 거기에 sympathy 했을 때 이 포라든가, 그 다음에 sentimental 했을 때 그 트라든가, 그 다음에 alcoholic 했을 때 크라든가, 여기에 푸트크는 기식이 안 됩니다. 뒤에 바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 스트레스가 없더라는 거지. 스트레스가 없을 때에는 기식이 안 돼요. 그렇죠? 기식이 되질 않습니다. 그 다음 또 두 번째.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CD고 또 안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C번이죠. sorry. D번이고 D번. D번의 경우 D번. C번은 뭐냐면 아스페라거스. 그 다음에 오스테러티. 그 다음에 모스키토. 여기는 스트레스가 떨어졌어 다. 뒤에 바울이 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기식이 안 일어나. 이렇게 이게 안 돼. 왜 그래요? 앞에 스라는 다른 자음이 나올 때 안 되더라. 그러면 이걸 다 묶어가지고 하나로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1번을 참조로 해보았더니 이렇게 기식이 되는 경우는 전부 다 그 실러블이 푸트라 그러는데 이 푸트가 특정한 어떤 현상이 있더라는 특정한 현상. 푸트는 무엇을 푸트라 그러냐면
어떤 음절이 두 개 모여서 하나의 푸트를 이룹니다. 근데 그 음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 세 가지, 나중에 이 시험에 나온 거는 두 가지 중심으로 해봅시다. 여기 음절 표시입니다. 음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음절은 보통, 음절은 자음, 모음, 혹은 모음, 자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음절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푸트를 이루는데, 그 음절이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앞 음절이 강세가 오는 경우도 있고, 뒷 음절이 강세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앞 음절의 강세가 오는 요 푸트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트로키악이라, 트로카이. 그 다음, 뒷 음절의 강세가 오는 이 푸트를 뭐라 그래요? 이암빅이라 그래요. 이암빅.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아스피레이션이 일어나는 푸트는 어떤 푸트에서 일어나더라? 트로카이에서 일어나더라. 즉, 실러블이 두 개 있을 때 앞쪽에 스트레스가 올 때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하나의 규칙으로 만들면 어떤 규칙으로 만들어야 될까요? 그게 바로 규칙을 적어라.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서 지문 B에서 아스피레이션이 일어나는 그걸 두 개 고르세요. 그런 말. 자, 두 개 고르는 것은 disentangle과 accountability죠. accountability. account 했을 때, count 했을 때 그 카가 일어나고요. disentangle 했을 때 탱에서 일어납니다. A하고 D에서는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A에서 P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P 다음에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D의 경우에 T가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이지만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앞에 스가 따라오기 때문에. 아까 했잖아요. 앞에 스가 따라오면 강세가 있어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A하고 D는 no, B하고 C는 yes. 규칙은 뭘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Voiceless stops are aspirated when they are followed by a stressed vowel, which is not preceded by a s. 그 다음에 in a trochaic foot boundary. 하나의 trochaic foot boundary 안에 있을 때 그게 일어난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B형 4번의 경우에는 이제 음소를 어떤 규칙을 이제 분류를 했는데 그 규칙이 뭐냐면 실라빅 컨소넌트에 관한 규칙이 있어요. 실라빅 컨소넌트라는 게 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영어에 L이라든가 N이라든가 R 등이 음절의 핵의 역할을 하는 거죠. 원래 음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C, V, C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이 C가 생략될 수도 있어요. 이때 음절의 핵은 주로 뭐가 해요? 바울이 합니다.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음절의 핵인데 자음이 음절의 핵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유명한 게 뭐죠? 바틀이죠. 바틀. 자, 요거 음절을 구조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 바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보면 이 경우에는 바의 경우에는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CV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뒤에 음절은 둘 다 C야. 근데 둘 다 C인데 어떻게 음절이 되느냐? 음절은 반드시 이 음절의 핵인 바울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 경우는 이 L이라고 하는 소리가 음절의 핵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음이지만 왜? 소노리티가 높기 때문에 공명도가 높으면 음절의 핵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음절의 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소노리티가 높은 자음이 3개가 있어요. 여기에 뭐죠? N, L, R. 왜 거꾸로 썼나? L과 R을 묶고 N을 이렇게 써요. 이렇게 묶어야죠. 지금 네이절, M도 있네요. M, sorry. 예. 음도 있네요. 네이절이라고 써요. 네이절과 리퀴드니까. 리퀴드. 이렇게. 네이절과 리퀴드가 음절의 핵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다 공명도가 높잖아요. 이걸 우리가, 네이절 컨소넌트라고. sorry. 자꾸 입이 헛나가네. 실러빅 컨소넌트.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음이지만 음절의 핵의 역할을 해주는 거. 이렇게 바울처럼. 이때 바로 이 battle 했을 때 L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 이게 바로 syllabic consonant입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에서는 그 음절의 syllabic consonant 역할을 하는 거를 M, N, R. R은 없고 세 개 L만 넣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 N, M, 응, L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그젬플들 밑으로 쪼르륵 들었잖아요. 쪼르륵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문에서 In word final position N is realized as a syllabic nasal when immediately preceded by 무슨 segment. 자, N이 이 음절의 핵의 역할을 했을 경우에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되더라? 어떠한 자음이 그 앞에 왔을 때 되더라? 그거죠. 그러면 거기 말한 대로 N을 한번 봅시다. N에 있는 걸 쭉 보니까 N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N의 앞에 있는 소리가 뭐죠? 프, 브, 트, 드, 그죠? 그 다음에 크, 취, 프, 그 다음에 쉬. 이런 소리들이 왔을 때 이 N이 뭐가 돼요? syllabic consonant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소리들의 공통이 뭘까요? 이 공통점이 뭐냐 이거죠. 이거 찾아봐라 이 말이죠. 공통점을 뭐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obstruent를 할 수 있죠. obstruent. 그렇죠? 근데 obstruent는 그죠? 또 다른 말로 마이너스 syllabic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마이너스 syllabic. 아니 마이너스 syllabic이란다. 마이너스 consonant 아니 마이너스 sonorant. 마이너스 sonorant. 근데 여기서 이제 자질을 적으라 그랬는데 어떤 자질을 적어야 되냐면 그 컬럼에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이쪽에 있는 자질을 적을까? 여기 있는 것들을 적을까? 이쪽 것을 적으라는 거죠. 이쪽을 피처로 잡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리, 여기는 소리를 그러니까 자질을 적으라 그랬으니까 왼쪽에 있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 소노란트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B번은 in the word final position L로 되어 있는 거. L이었죠. 제일 끝이요. 자, L에 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소리들이 앞에 왔을 때 이러는가? L을 보면 자, L 보면 자 앞에 프, 브, 트, 드, 크, 그, 취, 프, 스, 스, 슈, M, N 그 다음에 R 이렇게 했어요. 요런 소리들 다음에 L이 오면 이 L이 syllabic consonant가 되는 거죠. 그럼 이 L의 공통적인 건 뭘까요? 이거는 웃기는 게, 저 네이절도 들어가 있죠. 네이절도 들어가 있고, 리퀴드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트는 스톱인데, 스톱도 들어가 있고, 크도 스톱이고, 요건 또 스톱이 아니잖아요. 요건 스톱이 아니고, 요건 또 프리커티브예요. 인터덴탈이에요. 막 섞여 있어요. 모든 자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별한 자음만 뽑아서 쓸 수 없어요. 그랬을 때는 답을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플러스 컨소넌트. 이렇게 쓰셔야 되죠. 그래서 답이 플러스 컨소넌트리 되겠습니다. 플러스란 말은 여기서는 안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그런 표시는 없었으니까. 플러스 써도 되고, 제 생각에는 써도 관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syllabic consonant를 하나 찾는데, 그게 앞에 있는 자음과 호모게닉일 때. 자, 요 네 개의 syllabic consonant가 있는데, 이 네 개의 syllabic consonant 앞에 나오는 그 자음들이 요 소리와 위치가 같는 것을 골라보세요. 자, M은 위치가 어디죠? bilabial. N은 alveolar. L은 alveolar. 응은 villar. 그러면 그 앞에 나온 소리들을 볼까요? 자, N이 나왔을 때 그 앞소들이 다 alveolar인 소리는 어디 갔어요? 트, 드. 그런데 이거는 바이레비얼 안 돼. 크는 빌라 안 돼. 이거는 펠라탈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 다음에 M 같은 경우는 볼까요? M은 뭐가 있어요? 어품, 프. 그 다음에 브. 그 다음에 anthem, 스. 그 다음에 handsome, 스. 이 경우에는 자, 이건 바이레비얼인데 푸브는 바이레비얼이에요. 근데 스는 어디죠? 스는 인터덴탈. 스는 이건 엘비올라. 그러니까 위치가 안 같죠. 이것도 해당사항 없어요. 응의 경우에는 볼까요? broken,
그 다음에 broken, 그 다음에 pagan, 근데 그건 둘 다 뭐예요? 빌라죠. 응이 빌라죠. 위치가 같네. 요거 하나네, 요거 하나. 그 다음 L은 보세요. L은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이 L은 뭐예요? 엘비올라잖아요. 근데 요놈들은 F는 레비오덴탈. 여기는 뭐죠? 바이레비얼. T는 엘비올라. 그죠? G는 펠라탈. 그는 빌라. 그러니까 호모게닉한 거는 이건 해당 사항 없죠. 해당 사항 있는 것은 응만 사항 있습니다. 그 답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Syllabic 응 is always homogenic with the preceding consonant because 응 and the preceding consonant 크 and 그 in the given data are all villag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제가 작년에 냈던 문제들 중에서 이번 기출문제하고 유사하게 나온 거, 제 나름대로 소위 말해서 맞췄다. 맞췄다는 웃기는 문제 아니지만 맞추는 게 어디 갔어요. 그냥 비슷한 유형을 내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되게 도움이 됐던 문제들을 제가 추려서 붙여놨으니까 참조로 보시고요. 하나 제가 근데 잘못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페이지 20페이지에 그 답이 22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20페이지는 답이 아니고 22페이지의 답을 참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참조로, 이건 일종의 제 자랑이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냈는데 이번에 기출문제 금방 했던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비슷하게 나왔구나, 유형이 비슷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일종의 제가 제 자랑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명문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최소한 영학의 경우에 크게 낭패는 안 당하겠구나, 최소한 7, 80% 이상은 맞출 수 있겠구나. 실제로 이번에 제 수업을 들었던, 학교에서도 들은 제 학생들도 있고요, 학원에서 들은 학생들도 이번 이구동성 하는 말이 다른 팀도 비슷하겠지만 선생님 말 들었던 데서 거의 다 나왔던 것 같아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자기가 실수해서 틀렸다든가 자기가 공부를 안 해서 틀린 거지 선생님이 가르쳤던 내용에서 다 나왔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께서 정말 그런가는 제 거 작년도 9, 10월 달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쫙 구해서 한번 보세요. 구해서 쭉 보시고 기출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김명문 선생님 거짓말하고 있구나, 비슷하네, 정말 말 그대로 그렇네 라고 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셔서 정말 비슷하구나, 정말 김명문 선생님을 믿고 와서 1년간 내가 시간 투자하면 최소한 임용고사 영어학의 문제에 관한 하는 큰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나무 이야기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하세요.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 수업 오셔서 저랑 같이 1년간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합격의 영광을 누리도록 한번 다 같이 해봅시다. 자, 오늘 2023년 대비 전공영어, 영어학 기출문제 풀이 및 오리엔테이션 수업은 수업이라고 이상하네요. 하여튼 간에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뵙시다.